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쪽부터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모호한 말이고 사실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일 때는 기업가 정신을 뭐 배우고 아니면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가 창업하시고 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점점 퇴색돼서 나중에 가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없이 그냥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예비 창업자가 됐든 창업 초기든 아니면 창업에서 일정 기간이 흐르신 분이든 다시 한번 좀 마인드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만 내가 벌겠다 라고 하면 기업가 정신은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만들어 보고 싶었던, 팔아보고 싶었던 아이템이라든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고 회사도 성장시켜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이시라면 사실 기업가 정신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모든 자금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에게 집중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서류 작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써야 될 부분들. 그 안에 이런 기업가 정신이 들어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내용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아이템은 뭡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기업가 정신이 없으시면 그냥 대충 쓰셔야 되지만 실제로 갖고 계시면 쓰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분히 풀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것이 있고 한다는 거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 아이템이에요. 내가 무엇을 서비스할 거냐? 무엇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내가 만들어서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제공한다고 다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성하고 같이 수익성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정말 다른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정말 이걸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난 그냥 음식점 창업해가지고 그냥 사장할 거야 이러시면 사실은 창업에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음식점 많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도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많이 망해요. 폐업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 하나는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다음에 시작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여기를 성장을 시킬 거냐. 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잘 돼 있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자금을 100% 해가지고 자기는 돈 하나 안 들이고 창업에서 성공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월급쟁이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제일 다른 건 뭐냐면 월급쟁이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단 내 조건이나 내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속돼야 될 그 회사나 단체의
원하는 스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기술을 제공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도. 근데 창업하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중요한 거죠.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맞춰야 되지만 그거는 너무 불특정 다수고 사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준이 나냐 아니면 나를 고용하는 쪽이냐 이 차이에서 제일 크죠. 근데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다닐 때는 그냥 이런 부분을 이제 회사에 맞춰가면 되지만 내가 내 사업을 할 때는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어떤 노력인 거죠. 근데 내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쉽게 창업해서 쉽게 돈을 벌겠다. 사실 이게 쉬운 말일까? 월급쟁이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예 돈 없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무자본으로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서도 성공하실 수 있으려면 엄청난 차별성을 가진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오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진짜 무자본으로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무자본으로 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좀 미리 생각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기업에 투자할 사람은 일반적인 은행이라든가 투자자는 절대 없을 거지만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자금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무자본으로 창업하실 만큼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외부에서 이 회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노력과 열정과 그 경제적인 부분을 넣냐를 보긴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회사 법인하고 1억짜리 법인하고는 일단 처음에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500만 원짜리 회사는 얘가 그냥 언제든지 접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1억을 넣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회사 폐업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회사는 그래 자기 돈을 1억이나 넣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입해서 여기서 성공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초기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6천, 7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은 한 2천, 3천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를 정책 자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실은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본인이 좀 노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안 드리고서 이걸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받기도 어려우실 거고 창업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기업가 정신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이템이 정말 차별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초기에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서 진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초기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일이 바쁜 건 아니죠.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울 뿐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될지 큰 그림 그리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컨설턴트한테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 서로 협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 워낙 발달돼 있고 정보량이 많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의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명확하게 가지고서 사람을 찾고 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저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얻어 가실 게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밖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림 그리는데 많은 시간들을 좀 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 오는 것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그냥 음식점 할래요 라고만 하시는 분하고요, 제가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라고 오시는 분하고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몇 년 후에 모습이. 그러면 음식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나는 이 가게만 꾸리면 돼.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게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한 15평, 20평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월세로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내가 뭐 손님 몇 명 해가지고 한 4천 벌면 거기서 뭐 종업원 떼주고 세금 내고 뭐 임대료 내고 어쩌고 하면은 그래도 1,000원 벌겠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나는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가게에서 내는 이 음식은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가 돼서 나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다른데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는 이제 시작부터 다르고 중간에 진행 과정도 많이 달라지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그냥 음식점만 하겠다는 분은 음식점이라고 내시고요, 프랜차이즈 하시려고 하는 분은 음식점도 내지만 프랜차이즈도 같이 내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원 받으실 때요, 정부 지원 사업이 엄청 가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가지수 중에 그냥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는 항목이 많지 않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일반 음식점이야 사실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갑자기 뭐 몇백 개로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머릿속에 초기에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시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나라에서나 이런 은행에서도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있겠구나, 이렇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처음에 초기 창업자들이 반드시 정부 정책자금이든 뭐든 지원하시기 전에 한번 자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업 지나서 초기에 이제 3년 이내에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가셔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